오는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예비후보 2명이 등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서산 태안 예비주자들과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감식반은 발화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인근 전선과 소방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 수산물동 점포 227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뭔지, 또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충남도가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예비주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산 태안 지역입니다. 어떤 이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태안 지역은 지난 2002년 제17대 총선 이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보수 진영 후보가 5번 연속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없지만 지난달부터 서산 태안 지역을 돌고 태안군에도 사무소를 마련하는 등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 태안 지역 위원장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마를 선언한 조 예비후보는 이번이 5번째 총선 도전입니다. 조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할 일입니다. 권력을 불이한 권력이 부당한 권력 집행을 할 때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준호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총선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염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인 만큼 지역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염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의 열정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신인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민 곁으로 들어가서 시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실행하고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세 번째 맞대결 혹은 정치 신인과 재선 의원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24일 합동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부터 화재 현장에 진입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점포를 중심으로 주변 전선과 소방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이 스프링클러는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각종 소방시설이 제때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무려 점포 227곳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가게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에서는 작은 불이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화재 피해가 왜 이렇게 컸던 건지, 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충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정 소방경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천 특화시장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의 특성상 밀집된 점포와 방화구획이 되지 않은 건축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다량의 가연성 물질인 상품들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이 운영되는 주간 시간대는 바로 화재를 인지해서 초기 진화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이번 서천 화재처럼 철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서 화재 인지가 늦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합니까? 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이 대부분 전기, 부주의 요인으로 관계자 중심의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인 내 점포주 중심의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으로 우리 시장 내 점포 책임제를 실시하고 철시 이후에 또 야간 취약시간 예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 소방시설 보강을 통한 화재 인지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점포주와 상인의 자원의 예방적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겨울철하고 설 명절 대비해서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요. 또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서 관계자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장 상인의 관계자에 대한 소방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정 소방경과 함께 서천 특화시장 대형 화재 사건 짚어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들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멘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만한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일단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설득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충남도가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에 나섭니다. 먼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이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상황실을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또 감염병 집단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련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5일 아침까지 충남 대부분 지역에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5일까지 충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6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쌓인 지역에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개사 3개 중 2개 동이 불에 탔고 닭 11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인터넷을 통해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태안군은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택배비 절반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 120여 곳에 10만여 건의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태안군은 올해도 4천만 원을 투입해 택배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160억 원 규모의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세입으로 처리됐던 사용료가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충남도는 보령항과 태안항 등에서 걷어들인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으로 충남도는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축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에 85억 원을 투입하며 한우 등 가축 경쟁력 강화,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 방역 등 85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축산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고령과 여성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축 질병관리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사업 대상은 20도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66세 이상 농가로 6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의사 4명은 각각 10개 농가 이상을 방문해 예찰 업무와 검진, 치료,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올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난해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형과 시장형 등 총 3개이며 대한노인회 청양지회 등 4개 수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청양군은 작년보다 200여 명이 증가한 2,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26일까지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권 침체와 도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거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중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의 건축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